안녕하십니까. 의정부의 옛날 이야기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할 이영수라고 합니다. 자, 의정부에는 옛날 이야기들이 많이 전해지는데 다행히 책에 이렇게 수록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한국구미문학대계라는 게 있고 시정 20년사, 그 다음에 경기 북부 구전자료집 이렇게 있고, 이게 한국구미문학대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그 대표적인 그 설화집이에요. 옛날 이야기 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한 15,000편 정도의 옛날 이야기가 수록되어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의정부 지역을 갖다가 조사를 해서 조사를 해놓은 게 여기 좀 있습니다만 1981년에 의정부의 옛날 이야기를 조사했었어요. 그 시정 20년사에도 보면 몇 편은 안 됩니다. 한 10편 정도가 옛날 이야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경기 북부 구전자료집에도 이야기가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건 여기 앞에 한국구미문학대계나 시정 20년사에 보다 지금 경기 북부 구전자료집에 있는 이야기들을 보면 이야기들이 되게 짧아요. 시간이 좀 지나서 그런데 왜 그러냐면 옛날 같은 경우는 뭐 아이들한테 내가 지금 알고 있는 이야기를 들려주기로 했었는데 그게 점점 들려주는 게 좀 거의 없죠. 그러니까 텔레비전 이렇게 나오면서 아이들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옛날 텔레비전이 없을 때는 아이들이 뭐 저녁 때 되면 뭐 할 게 없으니까 뭐 할머니 무슨 이야기 있으면 들려주세요 하면 와가지고 알고 있는 이야기를 이렇게 들려주니까 나름대로 서사, 그러니까 나름대로 있었는데, 근데 텔레비전 보면서 이제 이 대화가 단절되니까 기억에 그 옛날 얘기 같은 건 기억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그걸 처음부터 끝까지 다 기억하는 게 아니라 가장 핵심적인 내용만 기억했다. 그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건데, 이제 그게 단절이 되다 보니까 이야기가 굉장히 짧아졌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내용을 쭉 보다 보면 이야기가 엉뚱한 이야기들이 중간에 들어오고 그런 이야기도 좀 있고 그래요. 지금 맨 왼쪽에 보면 의정부 설화집 있는데 이 설화집은 한국구미문학대계 시정 20년사, 그 다음에 경기 북부 자료집에 있는 그 의정부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모아놓은 책이에요. 의정부 문화원에서 발간한 책입니다. 새로운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앞에 있는 것들 자료를 모아놨다는 거. 그나마 다행이죠. 이렇게 자료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게 해놓은 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설화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설화는 이게 조금 전에 이야기했습니다만 여기 보면 옛날 이야기라고 제목을 정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어른들한테 가가지고 설화 이야기해 주세요라고 하면 설화가 뭔데라고 물어봐요. 왜냐면 설화 이거는 학술적인 용어거든요. 그러니까 1960년대 뭐 대학이나 뭐 아니면 중고등학교 때 학교에서 이렇게 배우는 그런 용어이기 때문에 일반 어른들은 몰라요. 그러니까 그때 일반 어른들한테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옛날 이야기 해주세요. 그러면 옛날 얘기 해주십니다. 근데 이 설화에 대한 이 정의는 지금 국어사전과 두산백과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이렇게 보면 내용이 조금씩 다른데, 보면 국어사전에 보면 각 민족 사이에 전승되어 오는 신화, 전설, 민담 따위를 통틀어 이르는 말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두산백과에는 한민족 사이에 구전으로 되어 오는 이야기의 총칭 이렇게 되어 있고, 다른 세 번째 보면 일정한 구조를 가지고 꾸며낸 이야기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설화는 한 민족에서 구전으로 전승되는 꾸며낸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렇다고 꾸며낸 이야기인데 완전 허구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본인들의 살면서 어떤 경험 이런 것들을 토대로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하면 드라마 생각하시면 됩니다. 드라마 같은 경우가 사실이냐? 사실을 바탕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그게 완전히 사실은 아니다. 마찬가지로 설화, 옛날 이야기도 이게 허무맹랑한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거기에 그 설화들을 잘 살펴보면 우리 민족의 어떤 의식, 이런 세계들을 거기에 나타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화를 갖다가 보면 신화, 전설, 민담 이렇게 되어 있길래 한번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차이점. 전승자 태도 이렇게 쭉 몇 가지가 있는데, 신화 같은 경우는
신과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신성성이 인식돼요. 신성성하고 나름대로 진실성이 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성하고 진실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거는 참이야. 근데 만약에 신성성, 신과 관련된 이야기가 약해지면, 그러니까 없어지면 진실성만 남는데 그러면 전설로 넘어가요. 그러다가 이 진실성 자체도 안 돼. 야, 그게 무슨 어떻게 믿는 이야기야? 그럴 때는 이게 뭐로 넘어가냐면 민담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렇게 신화 전설 민담에서 이렇게 보면 차례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증거물 같은 경우도 보면 신화 같은 경우는 되게 포괄적이에요. 그러니까 별이 있고 해가 있고 달이 있고 이런 것들이 나름대로 증거입니다. 특히 인간도 창조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들도 마찬가지고. 대신 이제 전설 같은 경우는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가 있죠. 뭐 숙종 때 아니면 뭐 세종 때 뭐 이런 식으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오는 거고. 민담은 아예 그런 게 없습니다. 그리고 민담에서 나오는 어떤 그 시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주인공은 신 중심이고, 신화는 신 중심이고, 전설은 인간 중심이고, 민담 같은 경우는 위대한 인물이 거의 대부분 나타나지 않고 그냥 일반 평범한 인물 또는 동물 이런 것들이 주인공이 됩니다. 이제 뭐 쭉 하다가 전승범위 보면 신화 같은 경우는 신성성을 인식하기 때문에 그 민족 안에서는 참이에요. 믿는 거야. 전설은 구체적인 증거물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범위를 벗어나질 못합니다. 범위가 좀 더 좁아요. 그래서 지역, 만약에 의정부면 의정부 지역에 한해서는 그 이야기가 참일 수 있습니다. 민담은 이거는 증거물 이런 것들도 없기 때문에 포괄적, 그러니까 구체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범세계적이고 범민족적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 쉽게 말하면 신데렐라 이야기 있죠. 그 서구의 신데렐라 이야기가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만 그 이야기가 있느냐? 그 비슷한 이야기들이 우리나라에도 살상 있거든요. 그 비슷한 이야기 대표적인 게 뭐냐면 콩쥐팥이에요. 콩쥐팥이 왜냐면 그 콩쥐가 사또하고 결혼할 때 뭘 잃어버리냐면 꽃신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신데렐라가 유리구두 잊어버리는 건 똑같이 샀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전 세계적으로 있다. 뭐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렇게 서구에서 와가지고 우리나라로 전파되고 이런 경우도 있지만 각 지역마다 그냥 그 유사한 이야기들이 있어서 전승되는 그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민담은 그냥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뒤에 전설과 관련된 지금 의정부 같은 경우는 전설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진짜 전설과 역사적인 사실과 인물과 실제 인물의 어떤 그 사실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하나를 가져왔어요. 자, 전설 속에 등장하는 역사적 사실과 실제 역사적 사실은 같지 않다. 동일한, 약간 괴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설 속에 나오는 어떤 역사적 사실을 완전히 참이라고 믿으면 좀 어렵다는 거죠. 그 속에는 보면 그 전승하는 사람들, 이야기하는 그 설화 전승 집단이 본인들의 어떤 뭐 사고관이나 가치관 이런 것들을 집어넣어가지고 약간 변형시키는 그런 경우가 있다. 그 중에 하나 이제 예를 들은 게 모카씨를 몰래 들여왔다는 문익점 일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거는 문익점이 고려 말에 원나라에 갔다가 강남에 가서 3년 동안 귀향사려하고 돌아오는 길에 그곳에서 재배하는 모카씨를 몰래 가져와서 여기 지금 나왔습니다만 노파의 제지를 무릅쓰고 몇 송이를 가져왔다. 그래가지고 그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지 않습니까? 압록강을 건널 때 걸릴까봐 어떻게 했다. 붓뚜껑에다 집어넣어서 모카씨를 몰래 가져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뭐 당시에 이제 모카씨가 반출 금지 품목이었는데 목숨을 걸고 가져온 그런 거로 알고 있는데, 근데 그러면 과연 이게 어디까지 진실이고 어디까지 허구인가? 우리는 일반적으로 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진짜 역사적 사실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문익점이라는 인물을 보면 이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 자, 문익점과 동시대 기록에는 문익점이
목화씨를 몰래 숨겨 들여왔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냥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원나라 사신으로 갔다가 목화씨를 얻어서 그냥 가져오는 거고, 밑에도 태종실록에 보면 돌아올 때 길가에 목면 목화 나무를 보고 나서 그냥 주머니에 따가지고 온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중요한 건 이 허구적 사실이 이제 가미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옛날에는 그러니까 문익점이 중국으로 사신으로 갔을 때는 그 당시가 어떤 상황이었냐면, 공민왕이 즉위해서 원나라 인물들을 제거하고 천령 이북 땅을 회복하면서 원나라하고 나름대로 대치할 때였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중국에 가 있던 사람들은 다 뭐였냐면, 그러니까 원나라하고 대치하니까 원나라에서는 누구냐면 공민왕을 폐위시키고 다른 사람 왕위로 올리려고 이제 그런 준비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공민왕을 폐위시키고 충수왕을 아우 덕흥군을 고려 왕으로 책봉해서 군대 5만인가를 해가지고 보냈어요. 그러니까 고려로 보냈습니다. 근데 그때 사람들이 생각할 때 뭐냐면, 이렇게 대군이 가고 그 다음에 원나라에서 밀면 공민왕은 뭐 하겠다? 실각할 거다라고 생각하고 다 누구한테 충성을 했냐면 충수강의 아우 덕훈군에게 충성을 했다는 거죠. 근데 대군을 이끌고 왔는데 그 당시에 고려에는 명장이 두 사람 있었던 거예요. 하나 최영하고 이성계 장군이 있었다는 거죠. 원나라군이 그러니까 고려군한테 대패를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야? 다시 원나라로 돌아갔죠. 그러니까 원나라에서 이 원나라가 세운 왕한테 충성했던 그 신하들은 어떻게 될 거예요? 고려로 돌아올 수가 없었던 거죠. 근데 무슨 일인 언제를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문익점과 그 같이 갔던 사신들은 고려로 귀국을 합니다. 귀국을 하고 대신에 파면만 되고 그냥 말아버려요. 고향으로 내려가고. 그래서 문익점은 내려가가지고 대신에 그 뭐냐면 목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목화 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 똑같습니다. 뭐 이렇게 다 했는데 다 죽고 하나만 그러니까 살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나름대로 목화가 성공의 재배를 했던 거죠. 그래서 일종의 옛날에는 진짜 굉장히 어렵게 옷 입고 살았는데 진짜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 지금 되게 따뜻하게 겨울이면 되게 따뜻합니다만 그 당시만 해도 겨울에 따뜻하게 못 살았잖아요. 그 목화로 인해서 의복에 혁명이 일어난 거야. 따뜻하게, 그러니까 굉장히 춥게 살았는데 따뜻하게 살 수 있었던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저기를 바꿔놓은 거죠. 그러니까 비록 문익점이 공민왕에 대한 반기를 들었지만 그걸 뭐로 바꿔놨냐면 공민왕에 대해 충성을 한 거로 바꿔놓고 그 다음에 강남으로 유배 가서 목화씨를 몰래 들여오는 그거로 바꿔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적 사실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전설적인 내용하고는 차이가 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백성들한테 중요한 건 문익점이 반란을 반대편에 섰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들을 위해서 뭘 했다는 거예요. 목화씨를 들여와 가지고 목화 재배 성공해 가지고 자기들이 어쨌든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게 만든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가졌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뭐냐면 의정부와 관련해서도 좀 약간 이제 연관이 돼서 이 이야기를 먼저 꺼냈습니다. 그러니까 의정부와 전자마을 유래, 이제 여러분들 아마 알고 있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 내용들은 다 알고 계시는 거죠. 태종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왕제의 난, 형제의 난 이런 것들을 일으켜가지고 동생들, 형들을 다 죽이고 나서 어떻게 된 거예요? 본인이 왕위에 올라가니까 태조 입장에서는 이제 그게 보기 싫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왕위를 태종한테 물려주고 함흥에 가가지고 이제 거기서 살고 있었던 거죠. 근데 어쨌든 자식 입장에서는 아버지를 다시 그 한양으로 불러들이기 위해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던 거고. 그래서 이제 그 의정부에 나와 있는 거 보면 무학대사를 보내가지고 무학대사가 태조 이성계를 갖다가 한양으로 갑시다 이렇게 권유를 해서 한양으로 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디에 있었냐면 그 의정부에 머물렀다는 거죠. 의정부에 와가지고 임금이 이제 상봉을 하게 됐는데
중요한 건 이제 하륜 그 당시에 이제 그 태종의 신하 중에 하륜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굉장히 나름대로 영악한 거죠. 만약에 그 그러니까 태조는 활을 잘 쏘기 때문에 그냥 무방비 상태로 이렇게 나갔다가는 태종이에요. 그러니까 태조가 쏜 활에 태종이 맞아서 사망할 수 있다. 해가지고 천막 치면서 천막에 뭐냐면 굉장히 큰 기둥, 그러니까 몸을 숨길 수 있는 그런 큰 기둥을 갖다 세웠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니나 달라 어떻게 된 거야? 태조가 딱 태종을 보는데 그냥 뭐가 된 거야? 열이 뻗친 거예요. 그러니까 화살을 그냥 쐈는데 화살이다 하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기둥 뒤로 숨었던 거죠. 그래서 활이 거기서 해서 기둥에 꽂혀가지고 태종이 살았던 거고.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그 헌수해가지고 직접 태종이 태조한테 술을 올려야 되는데 그것도 나름대로 기지를 발휘해서 신하가 대신 올린 거고. 그러다 이제 태조가 이제 그런 거죠. 하하 웃으면서 야, 저놈은 목숨 질긴 놈이다. 왕이 될 놈이다. 내가 섬에 보면 있습니다만 쇠 도리깨인가를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가까이 오면 때려 죽이려고. 근데 그것도 이제 벗어난 거죠. 그래서 태종이 왕이 될 그런 인물이구나 해가지고 옥새를 넘겨주고 왔답니다. 근데 중요한 건 한양으로 내려가지는 않았다는 거죠. 지금 뭐 남양주시 진전면 내강리 풍양공원에서 지냈고 그러면서 여기에 지낸 태조가 이성계가 있으니까 신하들이 뭔가 그 결제를 받으려면 다 올라와 있다는 거예요. 의정부 쪽으로 올라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두 임금이 대자 서로 마주보고 앉았다라고 해가지고 의정부의 전자마을, 호원동의 전자마을에 있는 거고, 그리고 대신들이 이쪽 의정부까지 와가지고 정치를 논하고 결제를 받고 이랬다 해가지고 의정부라는 지명이 생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물론 지금 이 의정부나 전자마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들이 좀 많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 활 쏘는 이야기는 또 어디에도 있냐면 서울에 그 살고지 다리라는 데서도 똑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이방원과 그러니까 태조가 만나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의정부만 있는 게 아니라 똑같은 이야기고, 그 다음에 여기도 보면 의정부에서 했던 거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활을 쐈는데 여기는 대신 의정부에는 기둥에 맞았는데 여기는 기둥에 맞지 않고 그 땅에 꽂았다는 거죠. 그래서 살고지, 거기 보면 다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는 건데, 보면 그 태종 이방원과 태조 이성계와 관련된 이야기는 의정부뿐만 아니라 여기저기 있는 거죠. 근데 그 의정부와 관련해서 지금 보면 홍정덕 선생님이 이렇게 나름대로 조사해 놓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의정부라는 지명은 옛날부터 있었다. 그러니까 물론 아주 옛날은 아닙니다. 이게 뭐 태조 때부터는 아니고 태조나 태종 때부터는 아니고 그 이후에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 김정호의 대동지지에 보면 의정부라는 지명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의정부평, 그래서 의정부 땅이라는 거죠. 의정부라는 그 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땅, 그러니까 거기에 무슨 나름대로 운영을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니까 그 돈을 갖다가 마련할 수 있는 그 토지가 있어가지고 여기 의정부에 소속된, 관청에 소속되어 있는 그 땅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의정부 점은 이제 주막입니다. 여기도 이게 보면 정조 무렵이라고 이렇게부터 아마 의정부라는 지명이 있었을 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정조 무렵이니까 보니까 1776년부터 1800년 이렇게 돼 있던데, 그러니까 보면 1800년도 이전에 이미 뭐가 있었던 거예요? 의정부라는 지명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일제 이후에 생긴 건 아니고 아주 오래 전에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그럼 의정부는 나중에 생긴 거냐? 아니면 태종 때부터 있었던 거냐? 근데 이거는 확실하게 제가 조사를 안 해봐가지고, 나름대로 또 연구를 해야 될 텐데, 그걸 안 해봐서 딱 이거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데, 지명과 관련된 이야기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이야기가 있고 그 이야기와 관련해서 지명이 생기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지명이 있어서, 그러니까 의정부라는, 만약에 예를 들면 의정부라는 지명이 있어서 그와 관련되어 있는 만들어낸 이야기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게 먼저인지 이거는 지금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 좀 더 이제 살펴봐야 될 그런 내용 같습니다.